일단 지문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걸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불일치하는 게 하나, 일치하는 게 4개, 대부분 일치하는 거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가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요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오면 보통 한 문단에 하나씩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다는 거야. 근데 100%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가볍게 읽어두고 가자고.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가방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가방의 소유권, 누가 소유권, 가방의 소유권, 양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 그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를 읽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시간도 줄어들 것 같아. 다들 그렇게 했겠지. 다 읽고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 천재가 아니잖아. 다 한 번에 쭉 읽고 다 기억하기 쉽지 않다고. 실제로 기억이랑 디귿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기억이 어디 나와 있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니은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 너희들이 쉽게 접하는 단어들이 아니잖아 사실은 평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심각하게 여기서 시간 끌 필요 없고. 적절하지 않은 것,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건 꼭 표시해놔. 왜냐면 나중에 급히 풀다 보면 적절한 거 찾고 한참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고 막 이러면 시간 엄청 낭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되는 게 수능이기도 하고. 꼭 찾아놔. 그리고 너희 이번 시험 대비 기간에는 사실 이런 비문학 지문들 그냥 많이 나오잖아. 외부 지문들. 그러니까 좀 잘 해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대. 우리 비문학 지문은 한 줄 정도만 읽어보면 충분해. 그리고 법지문 나왔다라고 하면 뭐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면 법지문 나왔으니까 이따가 권리관계 그림 그려봐야지. 이건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야. 항상 똑같은 패턴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법지문 하나, 철학지문 하나 할 건데 이런 지문들을 항상 똑같은 모드로 읽으면 안 돼. 똑같이 읽으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 지문의 성질이 다르고 말하려고 하는 게 다르고 요점이 다른데 그걸 항상 똑같이 읽으면 안 돼. 자, 우리 법지문 한번 보자.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에 이제 나왔었던 문제이고, 법지문, 우리 법이라는 건 결국 규칙이거든. 사회적 규칙이야. 알겠지? 자연적 규칙이 아니야. 자연적 규칙이라는 건 그냥 물건이 어디서 났는데 그냥 뚝 떨어진다든지, 뭐 가속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해서 뭐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 F는 같은 거. 이런 게 자연적 규칙이고, 사회적 규칙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각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정해놨던지,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자고 정해놨던지 나중에 정해지는 거야.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규정으로. 그래서 법지문은 초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되게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와. 그럼 우리는 뭐를 포인트를 삼아서 읽으면 돼? 개념에 대해서 읽으면 되고, 법학과 가면 보통 1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 사이에 배우는 내용들이 보통 여기 지문에 많이 나오거든. 그게 이제 법학과에서도 대부분 개념 배우는 기간이야. 아주 어려운 법적 논리까지는 잘 안 나와. 여기 나와도 이제 좀 비난을 받겠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고, 그 개념이 현재 사회,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런 개념들을
A라는 학자는 1번으로 해석하고 B라는 학자는 2번으로 해석하고 C라는 학자는 3번으로 해석하고 판례는 4번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게 뭐냐면 잘 들어도 내가 동건이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았어. 이게 폭행일까? 법에 폭행이라고만 정해져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폭행이라고 안 정해져 있거든. 그럼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 내가 동건이의 뺨을 때렸어. 그러면 대부분은 폭행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항상 생긴다고. 뭐 어떤 개념이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놨을 때 그 되게 아슬아슬한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거 구분해보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럼 우리는 법 지문 읽을 때 그런 데 포인트를 많이 두고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한번 보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봐봐. 여기 처음부터 뭐 나와? 정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우리 그런 거 항상 표시해 두기로 했었어. 이렇게 표시해 두기로 했었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냥 우리끼리. 알겠지? 이에 비해 소유란 이에 비해라는 담화 표지가 나왔어. 뭐 하겠다는 거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지. 소유는 뭐래?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야.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데 점유와 소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일치하진 않는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점유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왜? 너희들은 그거 모르는 상태로 이걸 풀 수 있어야 되거든. 계속 한번 읽어볼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뭐라 그래? 직접 점유라고 그래. 그래서 직접 점유는 또 뭐야? 계속 뭐만 나와? 정의만 나와. 요게 직접 점유래. 빌려 쓰거나 뭐 하는 거? 보관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돼. 동건이가 나한테 펜을 하나 빌려 쓰고 있어. 그럼 동건이는 그 펜을 뭐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역시나 또 비교하라고 나왔지.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그래. 간접점유가 뭐야?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그래. 간접점유. 그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뭐야? 반환 청구권. 개념의 연속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대. 그래서 점유가 있고 소유가 있고 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가 있대. 이런 거 문제 풀 때 굳이 정리 안 해도 돼. 이런 정도.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해보는 거야.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해. 그러니까 점유라는 건 소유자를 공시하는데 공시가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물건에 대해 어떤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야. 아직도 좀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한테 사례를 줘. 인문, 이런 인문, 예술, 사회, 문화 이런 쪽에서의 그 예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시 가지고 보통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 연결해서 이 예시들은 대부분 지문에서 너희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이야. 보통은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거를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점유를 한다는 건 곧 그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네. 이해됐어?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돼. 자, 이것도 역시나 법의 특징이야. 뭐냐면 법이기 때문에 조건을 세세하게 정해놨어. 우리끼리 정한 거야. 다 약속을 한 거야. 소유권을 양도하다, 옮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된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고. 두 번째가 뭐야?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돼. 세 번째가 뭐야?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해야 해.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돼. 점유인도가 뭐야?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점유인도라고 그래. 너네가 법대 1학년을 지나서 2학년 1학기가 되잖아.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나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라고 나와. 왜? 점유인도가 더 이상 뭔지 알 필요가 없거든. 이미 알고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문장이 복잡할 때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대부분 그냥 단어 설명해 주는 것들은 다 묶어가지고 안 읽어버려도 돼. 알겠지? 점유인도가 뭔지만 알면 돼. 그래서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 점유를 넘겨주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남한테 넘겨주는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준대. 이해됐니? 요 문장까지 이해됐지? 양수인과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양수하다라는 거 모르면 적어놔. 여기 양수 정도까지는 고3 때 되면 단어 설명 나와 안 나와 지금? 안 나오잖아. 양수는 물건을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물건을 주는 사람을 그럼 뭐라 그래? 양도인이라고 그래.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네. 간접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두 가지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대. 조금 어려워. 이해를 도와주고 있네. 그냥 이해를 도와주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후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조되는 경우를 뭐라 그래? 점유 개정이라고 그래. 요게 점유 개정이야. 미안해. 여기까지만 읽고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읽느라고. 우리 17번 한번 보자. 원래는 한 요 정도 읽어보고 한번 봤어야 돼. 알겠지?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 27번. 요거 우리 오답 할 때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지. 오답풀이 하는 거 가르쳐 줬었지. 찾을 수 있어야 돼.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에 점유자이다 라고 되어 있네. 우리 한번 보자. 27번. 여기 있어.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요거 충분히 27번에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괜찮겠네. 점유자.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27번에 2번. 찾는 거야.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 알 수 없어. 그치? 알 수 없어.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괜찮니? 27-5번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이거 줄이 다 쳐졌어? 28-4번 아니야? 어디? 아 27-4번. 27-4번. 4번. 또 5번도 한번 보자.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몰라. 그래서 맞는 것만 우리 표시해두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한 문단에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통은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고 1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여기 간접 점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돼. 다시 돌려줘라고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니? 그래서 28-1번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까지 읽고 풀 수 있어.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 어쨌든 점유를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 소유권이 공시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점유의 두 가지가 직접 간접 점유야.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점유만 하면 돼. 28-2번의 근거도 되겠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그냥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직접 점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물리적으로. 간접 점유는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물건에 꼭 누군가가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고 여기 A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 괜찮니? 나와있지 않아. 알 수 없어.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해.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뭐가 될 수 있어?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하는 거잖아. 맞아.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도 될 수 있지. 그리고 소유를 공시하기도 하고. 28-4번에 대한 근거네. 답 5번이겠네. 그러면 유효한 양도개혁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건 맞겠네. 다음 이 부분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해야 되고 점유로 소유권에 공시되는 동산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어쨌든. 답은 5번이 될 것 같아. 28-5번. 프린트 받았어? 프린트 받아왔어.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 알겠지? 점유 계정. 우리 한 편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꼭 문제 읽을 때 선생님은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으면 어차피 문제 읽을 때 다시 와서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두 번, 세 번 읽어야 돼 이 부분.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점유 계정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림 그려보는 게 좋아. 자, A가 피아노가 있어. 그런데 이 피아노를 누구한테 양도하려고 그래? B한테 양도하려고 하지? 괜찮니? 대신에 얘가 뭐 하기로 했어? 피아노를 빌려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B한테 있지. B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시영이가 동건이한테 샤프를 파는데 동건이가 샤프를 1,000원에 샀어. 근데 대신에 시영이가 나 근데 팔긴 파는데 내가 딱 3일만 더 쓰다가 팔게. 3일만 더 내가 좀 사용 좀 할게. 그러면 그 상황은 지금 시영이가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지. 이해됐니? 팔긴 팔았는데 3일만 더 쓰고 판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 뭐를 가져? 반환? 3일 후에 빌려 쓰는 거 끝났으니까 다시 내놔.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A는 양도인이고 B는 양수인이고. 지금 피아노는 누가 가지고 있어? A가 가지고 있지. 뭐 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직접 점유라고 한다고 써 있었지 아까. 왜 그대로 써 있어? 양도인이 직접적으로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야. 간주돼. 그걸 뭐라고 해? 점유 계정이라고 그래. 괜찮니? 한편 C가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 넘어가. 이 경우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해. 이것도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 자, 어렵지 않아. 효주가 채원이에게 가방을 맡겨두었어. 소유는 누가 하고 있어? C가 하고 있지. 가방의 소유자는 C야. 맡겨둔 거니까.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D가 하고 있지. 빌려서 가지고 있잖아. 물리적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방은 누구 거야? 이거는 C 거지. 그러니까 C는 이 가방을 팔아도 돼? 안 돼? 팔아도 되지. C 거잖아. 그러면 이 얘를 누구한테 팔았어 지금? E한테 팔았어. 양도했어. 괜찮니? 가방을 양도했어.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어? E한테 갔지? 그럼 이 가방을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게 반환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E는 얘한테 뭐 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럼 이 반환 청구권이 활성화되려면 뭐를 해야 돼? 이 양도 사실을 뭐 해야 돼? 통지해야 된다고. 야 이거 팔렸어. 그러니까 당장 E한테 줘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E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돌려줘.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 사례냐면 반환 청구권도 누구한테 있었어? 원래는 C한테 있었지. C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만 어떻게 한 거야? 판 거지. 그러면 그 반환 청구권이 누구한테 가? E한테 가는 거지. 이해됐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여기도 역시 법의 특징 나오지. 조건 나와. 이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이게 성립한다 라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뭐 해야 돼? 동산이어야 하고, 두 번째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돼. 세 번째 유효한 계약을 해야 돼. 네 번째 점유인도로 공시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뭐 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선의취득이라고 그래. 선의취득.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득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선의취득이라고 그래. 담화 표지 나왔고,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해. 우리 점유 계정 배웠지? 점유 계정 배웠지 아까?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자, 양도인이 있어. 양수인이 있고, 얘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 가방이라고 해보자. 가방을 가지고 있어. 양수인은 이 가방의 소유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해? 양도인일 거라고 생각해. 왜? 앞에 나와 있어. 맨 앞에. 가방을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보통 동산의 경우는 점유로 물건의 소유권을 공시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 그치?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양수인이 뭐를 기울여야 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뭐를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돼. 나 이거 살게. 근데 다 알아봤어. 이 가방이 누구 건지. 근데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다 양도인 거래. 그래서 양수인한테 가방이 유효한 계약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사실 이 가방은 C라는 사람 거야.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소유를 했지만 얘가 뭐를 했으니까? 선의 취득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C가 원하지 않아도 이 가방은 나는 잃게 돼.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야.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야. 그래서 차이가 뭐야? 등록, 등기.
이게 차이점이야.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 선의 취득 대상에서 배제시켜 놓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비싼 물건들은 선의 취득을 못하게 해놔버렸어. 이 사람이 원래 내 건데 딴 사람이 내 거다라고 우기고 남한테 팔아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잖아. 너무 비싼 거는 그렇게 못한다고. 어렵니? 동건아? 자, 3번 한번 보자.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인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전체적으로 우리 읽어보니까 요런 부분이 있어. 여기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해도 뭐 할 수 있어? 이미 소유권 이전이 옮겨진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점유인도가 있어야 돼. 왜? 이거는 무슨 점유가 인도된 거야? 간접 점유가 인도된 거지. 몇 다시 몇 번이야? 27-3번이네. 또 이런 것들. 점유인도를 반드시 해야 돼.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여기저기 다 나와 있어. 27-3번의 근거야. 점유인도 해야 돼. 점유인도. 그러니까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인도가 있어야 된다. 맞네. 아까 뭐 조건에도 나와 있네. 그치?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하되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3번이랑 5번은 그냥 배치되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될 거 아니야.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건 27-5번의 근거도 돼. 점유인도를 반드시 해야 돼. 알겠지? 답은 5번이야. 그냥 간단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29번 한번 보자. 우리 이런 달리 문제 나오면 달리 무서워할 필요 없이 일단 기억부터 보는 거야. 왜냐면 디귿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돼. 기억은 뭐였어 아까? 기억이 뭐야? 얼른. 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산. 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산이야.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 공적 기록? 그거는 니은이잖아. 그치? 여기 니은이랑 디귿이잖아. 이거는 29-1번. 그러니까 기억에서 이미 틀려버렸지. 그러면 디귿이랑 다른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기억은에서 이미 틀렸어. 알겠지? 얘가 틀렸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를 더 중시한다는 거야? 거래? 써줄게.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거래 안전, 권리 보호, 개인 재산에 대한 만약에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고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해치게 되니까 뭐를 우선시하겠다? 거래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선의취득을 허용한다는 건 미안해.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지. 그치? 만약에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거, 깔보는 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자 권리 보호가 우선이고, 기업 같은 경우는 뭐를 허용해?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일어났으면 원래 소유자가 내가 팔고 싶지 않았어도 어떤 놈이 내 거를 그냥 팔아버렸어. 그럼 그 사람 소유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이미 거래가 수행된 걸로 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고 거래가 완성이 되는 선의취득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래 안전이랑 소유자 권리 보호 중에 뭐를 더 중요시했어? 얘를 더 중요시했네. 그럼 답 니은. 왜 달리도 맞지 그러면? 자, 30번 한번 보자.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우리 이거 무조건 그림 그려서 하기로 했었지. 갑과 을 그림 그려서 해. 갑이 끼고 있었대. 금반지. 뭐 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점유하고 있었다는 뜻이네.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약하라고. 쓸데없는 말이잖아. 끼고 있었던 이런 거 쓸데없는 말이야.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어. 요렇게 이전했고 괜찮니? 소유권이 넘어갔고 우리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위에서 시영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거를 며칠 빌려주는 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점유 계정.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냥 뭐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 점유 계정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어.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또 팔았어? 병한테 팔았어. 미안해. 을이 병한테 팔았지. 이렇게 을이 병한테 팔았네. 갑에게 통지하여 사후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소유권 또 뭐도 있어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권도 있지. 이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고 그랬지. 괜찮아?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고 그랬어. 어렵지 않아. 30번 문제 풀어보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 취소했어 못했어? 지금 했어. 했네.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지금 물리적인 지배는 넘겨받지 않는 걸 점유계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았으나 점유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점유인도. 우리 점유계정이니까 이거를 조금 있으면 내가 받아올 거잖아. 30번에 몇 번? 2번 맞네.
답이 아니네. 3번도 한번 보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라고 되었는데,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고 그랬네. 그렇지 않지. 답은 3번이 되겠네. 답은 3번. 자, 요 부분 보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조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해야 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30-3번의 근거. 이 사람은 충분한 주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나와 있으니까 점유인도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을이, 그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은 옳다고 볼 수가 없겠어. 답 3번이야. 넉넉하게 3번으로 볼 수 있겠어.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우리 몇 가지 개념만 좀 보고 가자. 자주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읽어보니까 점유가 뭔지 알겠지? 점유가 뭐야? 가지고 있는 걸 일단 점유라고 그래. 점유. 동산은 뭐야? 동산. 움직이는 걸 동산이라고 그래. 그럼 안 움직이는 건 부동산이라고 그래. 용어 정리 잘 해놔. 그럼 동산은 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새 자주 나오거든 이 내용.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꼭 알고 있어. 동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동건이가 파란색 펜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치? 쓰고 있지. 이거 펜 누구 거일 것 같아? 99.9%의 확률로 동건이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에는 이래저래 이전이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누구 거인지, 누가 소유자인지, 진짜 소유자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를 공시하는 방법은 곧 뭐밖에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점유. 알겠지? 그래서 동산은 공시를 뭘로 해? 이 공시라는 게 뭐냐면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공시라고 그래. 알겠지? 이거 내 거야. 공시가 곧 점유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시영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효주가 이 건물에 어디 뭐 새들어 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 건물의 주인인 걸, 시영이인 걸 알 수 있어 없어? 알기 쉽지 않아. 어떻게 하냐고. 시영이가 이거 맨날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 동산이랑 다르잖아. 굉장히 비싸잖아. 그런데 그냥 시영이가 이 건물에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시영이가 주인인 줄 알고 시영이한테 건물을 사는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을 하냐면, 동산 중에서 비싼 거는 등록을 해. 요게 곧 소유야. 이게 곧 공시고, 부동산은 등기를 해. 이게 곧 소유고, 이게 곧 공시야. 너 여기 그 학동 가면 소방서 옆에 법원 있지. 근데 여천 등기소라고도 하지. 등기소 가서 여기 주소 찍으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우리가 이 펜은 그냥 누군 건지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소유자인지 나와.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이 건물에 새들어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등기소 가서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다시 한번 보자. 이거 한번 잘 봐봐.
선의취득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왜? 충분히 알 수 있거든. 나라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다 적어놨거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 중에 등록이 필요한 거, 너희들도 20대 초반 되면은 초반은 좀 그렇고 자동차 다 뭐 있어? 번호판 있잖아. 등록해야 돼. 그럼 그 번호판 찍어보면 소유자 누군지 알 수 있어. 알겠지? 또 이거 다 등록하거든. 자동차보다 더 큰 거는 다 마찬가지야. 배, 비행기 이런 거 다 등록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유가 곧 소유가 아니라 뭐가 소유다? 등록, 등기부상의 이름이 소유다라는 것 잘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얘는 선의취득이 가능해 안 해? 가능하고. 괜찮니? 얘네는 선의취득이 돼 안 돼? 안 되고. 얘는 뭐를 더 중시한 거라고? 개인의 누가 소유자인지 보다 이미 이 펜을 가지고 내 거인 척 해가지고 채원이한테 팔았어. 그럼 채원이는 뭐를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거래 안전을 더 중시해. 알겠니? 근데 이 펜이 사실 동건이 거야. 근데 채원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믿는다고 보통. 그러니까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보다는 이런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이건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등기도 해줬지. 그러니까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채원이가 내가 내 거라고 주장을 해도 내 게 아닌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의취득보다는 개인의 소유권을 훨씬 중요시하지. 요 내용이야 사실 이 전체가 거의. 이해됐니? 어렵지 않아.